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율이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Q&A 질문들을 미리 받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나마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오케이. 우리가 얼굴이 안 나오는 유튜브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율은 좀 배고파하는 편이고요. 맨날 배고파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켜주면 확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투샷으로 나왔을 때 피부가 조금 더 하얀 친구가 율이에요. 오는 주로 운전대를 잡고 있고 요리를 즐겨하고 촬영을 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보다는 검은? 검은 어두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질문. 네. 왜 운율이라고 했어? 각자의 이름에서 따온 어떤 호칭? 그리고 부르기 쉽고 둘을 이어서 붙였을 때 그냥 리듬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좀. MBTI에 대한 질문이에요. MBTI가 뭔가요? 일단 율은 INFP고 운은 ESFJ. INFP와 ESFJ입니다. 다음 질문. 첫 만남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만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귀었는지. 첫 만남은 종로에서 저녁 때 퇴근하고 저녁에 만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만났나요? 소수자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그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지만 추구하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치. 많이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게 되었고 네. 2017년 1월 달에 처음 연락이 닿아서 한 달 정도 모바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년 2월 달에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교제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5년이 될 것 같아요. 5주년. 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시기를 얼마나 만나고 횟수로 얼마나 만나고 사귀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만났나요? 사귀기 전에. 우리는 제 기준에 다른 그 소수자 친구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만나고 교제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지? 다른 친구들은 막 하루 이틀, 세 번 만나고 교제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율은 성격이 굉장히 마음을 열거나 뭐 호감을 느끼거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저희는 연락을 꽤 오랜 시간 했고 그러니까 연락도 한 달 했고 데이트도 한 달 했고 그 다음에 교제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은 우리가 친구로 시작을 맞아. 하기로 했었지. 친구로 시작을 하기로 했었지. 몇 번이라고는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10번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한 10번 이상 10번 넘었어. 한 달 내에? 한 달 내에? 왜냐면 내가 그 동네에 일주일에 막 2번, 3번씩 가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횟수로 치면 굉장히 10번 넘었던 것 같아요. 나이와 직업,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저희는 30대 초반이고 율이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살 차이가 나서 그래요. 네, 한 살 차이가 납니다. 직업은 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인,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네, 저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약간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 저도 직장인이지만 나중에는 율과 같이 뭔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는 곳은 얼마 전까지는 서울에 살다가 최근에는 수도권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Describe the other person in 3 words. 율은 일단 첫 번째 처음 생각나는 건 순수함. 되게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펀이라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율의 재밌는 점을 아마 모를 거예요. 인프피다 보니까 외부에 있을 때의 모습이랑 저랑 있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른 약간 방구석 인싸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순수함, 두 번째는 유머러스라고 하긴 그렇군요. 그리고 매력 있는. 매력 있는이라는 말이 되게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1번은 성숙함, 2번은 안정적인. 세 단어로 너무 이게 짧네. 단어가 많은데 포용력이 있는, 포용력, 안정감, 성숙함. Embracive, mature, and stable. Pure and fun and attractive. 언제 소수자임을 알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항상 다르긴 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좀 내 또래 친구들과 어떤 주류의 그 아이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정확히 내가 성소수자라고 인지를 하게 될 때는 군대에 있을 때 좀 그게 명확해졌던 것 같아. 그 군대 전에는 너무 이렇게 생존하느라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어떤 성적 지향성에 대해 딱히 고민을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에선 이제 시간도 많아졌고 뭔가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조금 더 그쪽으로 왜냐면 아이들이 또 군대에 있던 동기들이 여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라든가 뭐 그런 맥락의 대화가 많이 오갔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이트들이랑 있을 때 맞아. 자극을 하게 됐던 것 같아. 맞아. 나는 내가 성소수자임을 알게 된 계기는 없고 항상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나도 다른 친구들이 항상 여자친구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접점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방향이었고 그래서 서서히 아닌가 보다 하다가 근데 공통적으로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물음표를 안고 살다가 또 그게 미안해지는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 여자친구랑 교제를 할 때 그 여자친구가 막 억지로 만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 좋아서 만났는데 그거는 그냥 사실은 우정이나 사람으로서의 호감이지 그게 뭔가 에로틱한 사랑으로 발전되지가 않았어. 그렇지 않았어. 내가 그 여자친구랑 진짜 평생 뭐 친구로 지낼 수는 있을지언정 뭔가 반려자나 배우자로 사랑을 하면서 지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깊은 사랑. 딥 러브. 그걸 너무 늦게 난 깨달았지, 나도. 그래서 근데 둘 다 20대 중반 초반은 돼서야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닮은 유명인이 있다면? 율은 닮은 유명인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있는 형들도 누구 나오면 쟤 율 닮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가장 많이 닮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준혁이라는 배우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뭐 다른 연예인들 많지만 내 눈에 느낌이? 느낌이? 어떤 순간순간에 그냥 전체적인 밸런스가 이준혁 배우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맞습니다. 대신 이게 내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살면서 들어봤잖아요. 찬열 닮았던 소리를 대학생 때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커서는 그 윤두준. 맞아. 약간 결이 같아. 윤두준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그나마 좀 들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는 닮은 유명인이 많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닮았다라고 느꼈던 사람은 션우. 맞아. 그분은 좀 많이 닮았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연예인들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찰나의 어떤 순간에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이 닮았다는 거야. 굳이 물어보신다면 닮은 유명인을 굳이 맞아. 찾자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흔한 얼굴이어서 지하철 타면 한 칸에 한 명씩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커밍아웃을 했는지. 나는 한 명도 없어. When do you plan to tell your parents? 지금은 아직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율은 지금 커밍아웃을 아무한테도 안 했고 대신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친한 동생과 같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는 언젠가 하려고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아주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가까운 친구들 7명 정도는 제가 소수자이고 지금 율과 함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부모님께 말을 할 계획은 사실은 뭐가 옳은 방향인지를 몰라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율과는 반대로 저는 항상 마음속에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축복받는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살긴 해요. 첫인상을, 형을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은 뭔가 반듯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좀 이쪽 문화나 어떤 인맥이라든가 좀 너무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막 주변 친구들도 있고. 맞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많이 했잖아. 그때는 나 아직 사람 많이 못 만나봐서. 저는 율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순수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 좀 나쁜 사람이나 잘못된 인연을 만나면 좀 휘둘리거나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고백은 제가 한 10번 했습니다. 서로를 만나기 전에 연애 경험이 있는지. 근데 저희가 막 20대 초반에 뭔가 정체성을 알고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둘 다 연애 경험은 있어요. 많진 않지? 많진 않아요. 우리 둘 다 되게 적은 적었어. 편이에요. 둘이 합쳐서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연애 경험은 사실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동거 중인지 동거 계기는 허락은 받았는지. 네, 동거 중입니다. 동거 계기? 계기랄 게 있었나? 그냥 자연스럽게 형이 먼저 자취를 시작했고 그 집을 내가 드나들면서 나도 드나들었나요? 제가 율이랑 너무 놀고 싶은데 집이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율네 동네로 자취방을 구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첫 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 이삿날 율이 캐리어 하나에 짐을 싸들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우리의 동거는 시작되었어요. 너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 허락은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희 둘 다 허락을 따로 받진 않았는데 사실 우리 둘 다 성인인데 허락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그리고 독립을 사실은 나도 오랫동안 맞아. 독립을 했었고 했었던 경험이 많았고 우리 형도 이제 독립에 대한 거는 허락을 받고 나온 거지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이 사는 거는 사실 모르셨을 거예요. 지금도 모르시. 지금은 아시는구나. 지금은 같이 맞다. 살고 있는 건 맞다, 알고 맞다. 계세요. 대신에 친한 친구고 월세 렌트비를 아끼기 위해서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룸메이트로 살고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네.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쓰는지.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같이 살았던 집은 원룸이었기 때문에 방이 없었고 침대도 하나였고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있지만 계속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쓰고 있어요. 네. 흡연을 하는지 어떤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흡연은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저는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예전에는 반대였어. 예전에 내가 아이폰 썼고 형이 갤럭시 쓰다가 지금은 완전 형은 애플이가 되었어. 근데 갤럭시를 좋아하는 아이폰 유저입니다. 나는 애플의 감성은 좋아하지만 그 갤럭시의 실용성이 너무 좋아서 벗어날 수가 없는 쓰고 있는 유저입니다. 서로의 호칭은 저희는 굉장히 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창작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 그치? 보통 남들이 하는 막 자기 간지러운 베이비 막 이런 거 뭐 여보, 자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더한 호칭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 남들이 남들이 들으면 뜨악할 만한 호칭일 수도 있어. 그치? 유튜브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채널인지 형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우리는 잘 드러내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 아직은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많이 이렇게 볼 수 없잖아. 근데 그냥 이런 존재도 있다라는 거를 뭐 부족하게나마 그나마 그냥 온라인 상에서라도 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도 일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근데 무거운 맞아, 생각으로 시작하진 않았어. 그냥 그건 어떤 생각이었고 그냥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기록? 우리의 추억 같은 것들을 그냥 영상으로 남기자
우리의 모습은 아무도 봐주지 않잖아 지금. 엄마 아빠나 친구들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모르는데 나중에 우리의 흔적들을 이렇게나마 그냥 남겨두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그리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좀 기록해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라도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사실 되게 기분도 좋고 힘이 되게 진짜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런 어떤 지지의 댓글이나 그런 응원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율은 그렇게 댓글 달리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노출되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 했었는데 이제 댓글 달리고 하니까 이제 벌써 이런 Q&A 영상들이 그러게. 그치? 싸운 적이 있는지, 싸우고 나서 화해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일반적인 어떤 일상에서는 크게 싸웠던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초기에 맞아 힘든 좀 시기가 있었죠. 그런 다툼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해.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다름에 있어서. 화해는 어떻게 하는지. 주로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잖아. 대화를 해서 어떻게 맞춰가자라는 거, 그리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의견 조율을 잘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해를 일단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아. 그 초기에 특히 어떤 다른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그래도 이래서 이렇게 했던 거구나, 혹은 이래서 이렇게 화가 난 거구나, 좀 이해를 하려고 서로가 그런 노력을 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싸운 적이 있나? 근래에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없어. 신기해. 근데 보통 우리 성향 자체가 살면서 남과 싸워본 적이 없어. 남과 싸워본 적이 참 되게 신기해. 좋아하는 음식은 안주나 주량은? 좋아하는 음식 너무 진짜 많아. 많고 싫어하는 음식은 거의 없어요. 둘 다. 좋아하는 음식 너무 많아서. 아니 음식 자체가 난 너무너무 좋아. 내 삶의 큰 맞아. 즐거움이야. 율은 항상 새로운 맛을 보는 걸 즐거워하고, 머리로 좋아하는 음식은 건강한 음식, 입에서 땡기는 음식은 몸에 안 좋은 음식, 짜고 단 음식. 저는 패스트푸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없고 모든 음식 좋아하고요. 안주도 그렇고 주량은 연애 초 때는 거의 뭐 한 모금 마시고 안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맥주 한 캔 정도까지도 먹을 수 있게 됐고. 옛날에는 맥주 한 캔만 먹어도 막 살짝 식기 돌고 어지러웠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특징은 술 안 먹고 술 마신 것처럼 놀 수 있어. 맞아. 주사는 맞아. 취했을 때 나는 더 많이 웃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웃어. 그치. 맞아. 좀 계속 웃고 나는 자. 어느 순간 맞아. 형은 그런 거. 맞네. 형은 술 먹다 보면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자. 이러고 집에 갔어. 맞아.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꼭 먹어야 될 음식 세 가지는? 그냥 일단은 떠오르는 건 그건 치킨, 피자, 떡볶이. 치킨, 피자, 떡볶이? 그럼 결국 건강한 음식, 그렇게 요리 좋아하는 건강한 음식은 1도 없네. 아니 왜냐면 내일 망하잖아 지구. 갔던 여행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나는 태국인 것 같아. 태국 방콕. 그냥 되게 거기 같은 동양권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고, 맞아. 문화적으로 되게 프렌들리한 곳이잖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심적으로 좀 편한 것도 있었고, 일단 음식이 나랑 너무 잘 맞아. 맞아. 나는 같이 갔던 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직도 거기 같아. 고성. 고성? 처음 여행 같이 갔을 때. 맨 처음 갔을 때? 맨 처음 같이 갔던 고성이라는 왜? 곳이 제일 그냥 기억에 그때 뭐 했었는지가 다다. 진짜? 고성? 나는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제주도. 형이랑 맨 처음 갔던 제주도. 그때 너무 그 장면들이 되게 영화처럼 기억에 나도 잘 남아. 서로의 어떤 면이 가장 좋은지 배울 점은 생각의 폭이 되게 다양하고 아이디어 뱅크인 게 좋기도 하고 배울 점이라고. 그래? 내가? 나는 생각의 회로가 보통은 되게 직진이고 방향이 되게 적은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율은 되게 거의 360도 다각화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약간 편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고쳐주는 게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약간 논리적으로 디렉션을 주는 게 있어서 그게 좀 기다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 그게 나도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상호 보완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아이디어를 내고 형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잖아. 난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되게 좋은 면도 많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는 형의 그런 어떤 행동력? 맞아. 시너지가 잘 나는 편이에요. 둘이 좋아하고. 서로에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형은 나 그림. 형이 그려준 것들? 나도 그림. 와, 똑같네. 난 유리 그려준 그림 중에 되게 진짜 순수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너무 기억에 나. 왜 웃어? 에어팟 터치. 에어팟 터치가 아니라 에어팟.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자죠. 데이트 비용 부담은 어떻게? 저희는 한 통장에 그냥 공통된 자금을 좀 넣어놓고 부족하면 채우는 방식으로 데이트를 하고 있고, 만약 그게 떨어지면 그냥 이달에 좀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같이 조금 더 쓰는 편이에요. 같이 반반? 웃님을 항상 터지게 하는 유인의 비결은? 무슨 비결이죠? 왠지 웃다가 배꼽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형은 나를 보고 터지는 그 포인트가 그냥 내가 우스꽝스러우면 형은 터지는 것 같은데? 이건 비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건 사실 웃음이고 나쁘게 말하면 비웃음 아니야? 아니야. 몰라. 근데 형은 아무튼 내 아이 우스꽝스러운 면에서 많이 빵빵 터지는 것 같아. 근데 가끔 그냥 눈만 쳐다봐도 웃길 때가 있어. 그건 근데 유래 능력이. 각자 사람을 만날 때 우선시했던 부분은? 외모 아니야? 못하겠어. 외모라고만 하면은 그냥 그 전에 면접을 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보다 근데 나는 결국 장난이야 이거. 아니 왜? 우선시했었던 거 있는 것 같다. 그런 대화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아, 티키타카? 티키타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어느 시점에서 머물면서 그냥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대화, 시덥지 않은 대화만 흘러가는 대화가 있고, 대화를 할 때 뭔가 서로 발전되는 대화를 해나갈 때가 있잖아. 근데 그게 안 되면 난 매력을 잘 못 느꼈던 거야. 나도 근데 나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다른 그 삶을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가치관이나 되게 다른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계는 어쨌든 같이 하는 거니까 좀 서로가 유연하게 각자의 가치관이나 어떤 서로의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선시했던 것 같아. 외모도 당연히 많이 봤겠지. 상대에게 고마운 점은? 그러니까 나의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주고 그걸 좋아해주는 점이 고마운 점인 것 같아. 그건 나도 똑같은 것 같아. 아. 나도 그런 면이 나의 뭔가 미성숙한 부분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냥 지금까지 잘 우리가 관계를 이어온 거, 그게 되게 고마운 점이에요. 오래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 연애의 비법은? 그냥 하나 있는 것 같아. 노력이라기보다는 비법은 우리는 서로 되게 단기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세우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년 뒤에는, 뭐 내년에는, 뭐 다음 달에는 뭐 이런 걸 같이 하자, 뭔가를 해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 연애의 비법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커플은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되는 게 조금 수월할 수 있는데, 소수자들은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게 결혼에서부터 막히니까 뭔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들을 세워나가고 클리어해 나가는 게 장기 연애의 비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우리는 대화를 진짜 많이 하는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살 계획이 있는지 있지. 항상 가지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위해서 쉽게 나갈 수 없는 가족? 가족도 그렇고 가족이나 친구들 항상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인 벽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우리가 미래 계획이라고 하면 그거 있겠다. 우리 예전에 태국이었나? 여행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한 몇 개월은 한국에서 지내고 뭐 몇 개월은 미국이나 어떤 스위스나 태국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나라에서 좀 지내는 거 왔다 갔다 오가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았나? 맞아요. 다음 질문. 라이브 계획은? 라이브 계획? 근데 라이브를 글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게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랑 염려가 있어. 좀 지금도 이거 Q&A를 누가 볼까? 그래서 너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누가 볼까라는 생각에 겁이 나서 못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내가 말 주량이 없고 지금 말 되게 잘하고 아니야. 근데 형은 잘하는데 나는 이런 거를 좀 글쎄 나중에 근데 만약에 그 라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짧게라도 해볼 수 있겠지? 짧게라도?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를 사실 우리가 다른 채널의 라이브도 본 적이 별로 없잖아. 사실 라이브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라이브에 그냥 소통인가? 라이브가 뭘까? 그게 아예 모르겠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얼굴 공개 계획이 있는지. 근데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 그냥 공개할까? 맞아. 근데 우리 뭐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세기의 그것도 아니고 누가 알겠나? 그 유튜브라는 이 거대한 바다에 우리 지인들이 막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를 보고 막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이 아직은 큰 것 같아. 만약에 지인이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족 때문에. 왜냐면 부모님이 혹시 알게 되셨을 때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거랑 남의 입을 통해서 너네 집 아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듣는 건 다르니까 우리가 먼저 부모님에게 만약에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얼굴 공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렇게까지 감춰야 되나라는 생각도 근데 있지만 아직 둘 다 부모님이 혹시 상처받으실까봐가 제일 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커밍아웃 했다면은 그냥 전혀 거리낌 없이 나왔을 것 같아. 문제 없을 것 같아. 사실 지금 만약에 내가 소수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단절하고 끝내고 새로운 인연을 찾거나 뭐 직장이 됐건 뭐가 됐건 다 필요 없어. 날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에 나도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얼굴을 까는 거는 공개하는 건 아무런 거리낌 없지만 그게 가족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게 딱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 근데 점차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 느끼는 건데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왜 그거를 이렇게 혼자 막 위축돼서 막 숨기면서 꽁꽁 막 싸매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가끔 요즘에 들어. 근데 어쨌거나 근데 가족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그게 가족이야. 맞아. 그냥 당장은 딱히 큰 불편함은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게이 커플이라고 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일단 막 크게 있진 않잖아.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불편함 맞아. 속에 살고 있지. 예, 그렇네. 예를 들면 지금 이사간 집에서도 이웃분들이 무슨 사이냐라고 맞네. 물어봤을 때 맞네. 우리는 뭐 친구예요, 형제예요 둘러대기만 하지 우리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관계조차 얘기할 수 없는 불편함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는 느껴요. 맞아.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일단 TV에서 공중파에서 맞아. 소수자를 다루는 내용의 컨텐츠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자주 보여. 맞아. 그 다음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얘기나 민감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고 대처하는지.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는 독신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즘은 늦게 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받아들여주지 못하니까 받아들여주면 그때 할 거예요. 대신 그게 여자는 아니겠지만 결혼을 하고 싶고 늦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질문을 좀 많이 회피하는 편인 것 같아.
그 민감한 질문을 하면 그냥 뭐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지 하거나 요즘 명절에 이런 질문 하는 거 아니라던데 하면서 그냥 조금 질문하시는 분을 긴장 주는. 맞아. 이거 되게 많더라. 두 분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반응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 시작 전에도 알고 계셨나요? 혹은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난 이거는 근데 사실 잘 몰랐어. 나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유튜브 하면서 처음 알았어. 그 목소리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각자 좋아하는 영화 많은데. 너무 많아. 근데 한국 영화 중에 나 뷰티 인사이드 되게 좋아하고 라라랜드? 라라랜드 와도 진짜 좋았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되게 라라랜드가 흥행하고 바로 직후여서 라라랜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라라랜드 진짜 인생 영화였지. 영어 잘하시는 이유와 습득 팁. 외국에서 잠깐 살다 외국에서 좀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근데 영어를 잘하지는 근데 요즘 너무 많이 까먹었고 난 사실 연계국어가 많은 거. 편집에 걸리는 시간하고 작업하는 시간대. 편집에 걸리는 시간은 한나절은 걸리는 거. 반나절은 산나절. 그 사실 자주 올리고 싶은데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쉬는 날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주에 한 편 정도 올리는 거가 지금 맥시멈. 작업할 때 뭔가 맛있는 스타일인지 딱히 잘 모르겠어요. 형은 별로 맛있는 스타일 아닌 것 같아. 카페에서 같이 일할 때 형은 아무것도 안 마셔. 잘 안 마셔. 끝나면 다 원샷 때려요. 근데 나는 시작하기 전에 그걸 다 거의 마시는 거 같아. 맞아. 특히 케이크는 그냥 일단 끝내고 맞아. 케이크는 우선 빨리 먹고 에너지 충전하고 일을 하는 편이고. 그렇지. 네, 그럼 이렇게 저희 Q&A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좀 지루할 수 있을 법한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쭉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계속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w your lips stained from the wine, and that sweet smile you have, your hand in mine. You know you're my everything, the only present I want. Oh, what I give to be with you under the mistletoe.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I got you on my mind.